가깝기에 박근혜 흠집 내기는 누워서 침 뱉기야 를 외친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우택. 그는 누구인가? 친박이다. 경기고와 성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섰다. 자민련 공천을 받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BJP 공조로 40세의 나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 올랐지만 공조 파기로 5개월 만에 물러났다. 아이고, 17대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충북 도지사에 당선됐다.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대학 총장 등 직업을 다 가져본 정우택 의원은 욕심쟁이 우후훗 부러워. 성추문 표절 논란 등 야권의 공격으로 정치적 역경도 많았던 이 남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만나보자. 예. 삼성 국회의원의 장관 도지사 이력까지요. 역시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네, 충청북도에서 이분 얼굴 보기 힘듭니다. 예, 충북의 맹주죠. 그동안 남마처럼 먹혔는데 오늘 또 쾌도를 당해서 이거 잘 살아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왜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셨어요? 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근데 네, 왜 사람이라는 경기고 게- 출신의 성대 간 사람 거의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거죠. 근데 예, 죄송합니다. 그냥 할까요? 예.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놀래서. 이게 성대를 너무 이렇게 네. 좀 낮췄다. 이렇게 해서 네. 혹시 국민들이 저를 뭐라고 할까봐 너 네. 말 조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도 이제 서울대가 최고 좋은 대학이니까 보통 경기고 오면 서울대를 거의 대부분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보면 꼭 운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운이요. 운 탓을 하면 안 되지만 네. 그것을 성공하는 데까지는 본인의 땀과 노력이 물론 필요하지만 네. 100% 달성하는 데는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운이 없었다. 이렇게 좀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버지 운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유명하신 또 네. 장관, 차관 하셨던 성함이 운자 갑자. 네. MBN에 저희 똑같은 분이 계시는데. 네, 정치부장을 하고 네, 있고. 정치부장하고. 그래서 그분하고 대담하면 꼭 네. 아버지랑 대담하는 것 같은 프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울대 떨어지고 성대 왔을 때 조금 서운했겠습니다. 아버님.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네.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표현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버님 뵈면서요, 정치는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걸 느끼셨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 정치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예전에는 참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네. 그 사랑방에 한 30명 내지 50명이 늘 식객으로 와 계신 그 유권자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리면 또 상을 빼서 설거지를 하면서 또 점심상을 차리고 이런 365일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네. 그 빠찌를 단 아버지는 좀 빛 좋은 개살구지만 네. 어머니는 안에서 고생하시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고생하셔서 나중에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건 정치는 할 게 못 된다. 그런 네.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왜 하셨으면 지금 사모님이 지금 그렇게 지금 똑같이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아마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 정도 고생을 할 것 같으면 네. 자기는 벌써 이혼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저는 이렇게 밥 차리는 일은 안 하니까 네. 그냥 견딜만 한 것 같습니다. 그때랑은 좀 세월이 좀 달라서. 다르서. 네.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네. 또 아궁이에다가 장작불에다가 이 쌀밥도 짓고 음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직접 다 하셨잖아요. 또. 네. 장작도 패야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안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정은택 의원께서는 친박이신데도 경선룰 관련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난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을 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이고 뭐고 간에 국민 모든 사람들이 100%의 당원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100% 들어오는 완전 경선제. 네. 그거는 제가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헌법 정신이 정당 정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 정치를 구현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헌법 질서인데 그것을 그 얘기는 결국 당원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존중해 준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막상 우리 당
그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당원으로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떤 누가 당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룰은 5대 5의 비율로 네. 일반 대의원들과 당원들이 5, 나머지 여론조사와 국민이 참여하는 게 5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것이 5대 5가 적합할지 또 6대 4가 적합할지 7대 3이 적합할지는 그건 좀 다른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비율을 좀 바꾸자 이런 얘기군요. 비율을 바꾸는 것은 그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룰을 만들 때 합의해 보면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100% 하자. 이건 우리 헌정 질서를 저는 정당 정치를 무시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제 정치 소신이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친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제 아니, 소신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객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비율에 있어서의 조금 조율은 필요하다. 7대 3이나 6대 4로 하면 된다. 그건 여러 사람들이 합의가 봐졌을 때. 네, 합의가 됐을 때. 꼭 5대 5라는 룰이 지상의 지고 지선의 가치는 아니니까요. 네. 네. 아,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황우화 대표한테 상고초려가 아니라 19초려라도 해서 조율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비박과 반박하시는 그러한 후보들도 다 끌어들여서 다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소위 비박이라고 하는 그 주자들을 보면 좀 때를 쓰는 것 같아요. 100% 완전 경선제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 만나지도 않겠다. 그건 정치가 아니죠. 정치하는 사람은 대화와 타협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의 창구에서 같이 타협을 보는 이런 모습을 결국 50%냐 100%냐 서로 이 주장 아닙니까? 네. 이 주장이 만약 같이 앉으면 어느 선에서 또 합의 볼 수도 있지 않냐. 네. 저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일단은 회의장에 나와야죠. 그죠? 그렇죠. 근데 협상장에. 지금 황우려 대표가 전화하고 만나자고 그래도 지난 주말에 만나지도 않겠다. 네. 이렇게 한 거는 그건 저는 저도 정치를 해봤습니다만은 그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부분 그 비박 주자들 제가 직접 또 이번 주에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이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죠. 당이 화합하고 할 때는 협상과 대화와 이런 걸로 해결을 해야죠. 예. 그리고 이 자리 빌어서 제가 한 자리 좀 네.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은 꼭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이 룰을 바꿀 의사가 없어서 소위 심하게 말하면 소위 불통 박근혜가 아니냐 네. 이런 그렇게 얘기를 언론에 하는 많이 분들도 나오죠. 있고 예. 언론도 그렇게 비춰지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얘기하고 싶고요. 네. 불통 박근혜로 가서는 안 된다. 네. 항상 소통하고 이런 어려운 경우일수록 당을 추스려가는 이런 모습을 능력을 보여야 된다는 주문을 하나 해놓고요. 누구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박근혜 의원한테. 전 비대위원장님께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이번에 이재호 의원님이나 네.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나오는 네. 분들. 그분들한테 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하나 네.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제발 좀 국민 지지도 좀 올려달라는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40%가 넘습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여론조사 보면. 최근에 더 올라갔죠. 더 올라갔죠? 네. 근데 김문수 지사가 두 번째로 나오는 걸로 제가 봤는데 2%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1.몇 %, 0.몇 %. 그러니까 40%가 넘고 불과 2%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분들이 주장하는 흥행이 과연 되겠느냐. 네. 저는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선거라는 게. 네. 저는 재밌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기대를 좀 할 수 있고.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저는 이게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소위 흠집 내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청사진을 이런 걸 제시해서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같은 당에 있는 상대당의 유력 후보를 소위 흠집 내고 음해하는 것이 과연 자기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비박 주자들께서 좀 국민 지지도 좀 한 10%, 15% 이게 막 올라가는 이런 전략을 많이 구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박근혜 의원 쪽에서 좀 또 긴장할 텐데요, 말고. 긴장해야죠. 긴장해야 네. 됩니까? 네. 아까 정도원 의원이 바로 전에 나와서요. 비판과 견제 없는 일사천리는 절대 안 된다. 비판과 견제가 있어야 권력이 강하고 박근혜 의원이 더 강해져서 어차피 49대 51의 싸움에서 52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박근혜 만약에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데 내가 1등 공신 역할을 어찌됐든 간접적으로 하게 된 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의 전체 맥락에 대해서는 틀린 말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뭐를 비판하는 겁니까? 그 경선 룰을 지금 안 바꾸겠다, 절대 나는 바꿀 수 없다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또 그분이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지만 저한테 전화해서 그 룰을 바꾸면 안 되겠다, 내 소신이 그렇다 전화하신 적도 없습니다. 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선수들은 이제 곧 이제 집합이 되겠지만 이 경선 룰은 같이 좀 만나서 같이 합의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도지사 하시고요. 장관도 하셨죠. 국회의원도 하셨죠.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 좋기는 뭐 많은 분들 선배들이 얘기했지만 국회의원이 좋다고 합니다. 아, 제일. 네. 그렇죠. 네. 장관하고 저기 도지사는 출근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좀 늦게 출근해도 되고 하고 저기 자유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자유 시간이 네.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의 말을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입법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종북 주사파가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다. 네,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의원이 지금 40% 넘게 여론조사 나오는 것도 종북 주사파 사건이 커지면서 사실은 반대적인 네, 좋은 영향을 받았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지금 종북 주사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종북 주사파의 개념이라는 것이 소위 그 민족 해방 계열의 하나로서 그 북한의 조선 인민 뭐 무슨 공화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주체 사상을 지지하고 네. 그것을 행동화하고 정치화 시키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종북 주사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분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양립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네. 따라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국회에 들어와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 분들이 국회에 입성을 해서 여러 가지 고급 정보를 접하고 국회를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점령까지 해가는 이런 모습은 극히 위험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북 주사파 국회 입성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좀 생각을 네, 합니다. 선두에 서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을 그 사상의 자유라는 어떤 그 홀 그렇죠. 또는 그 색깔론이라고 그랬고 군사 독재 정권 시대 때 그 색깔론이라는 말을 다시 꺼내 갖고 이 종북의 실체를 지금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분은 또 신메카시즘이다 그래서 또 새로운 어떤 공산주의의 배척을 또 들고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 종북에 갖고 어떤 사상의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그런 실체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자유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북 주사파의 원래 네. 저도 그런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그냥 대충 알죠, 일반 대학생들이 아는 정도. 통합진보당의 지금 비례대표로 들어오는 많이 네. 거론되는 네, 이석규 씨, 김재현 의원. 네. 인사의 한 분은 네. 특히 그 소위 민혁당이라고 그래서요. 네. 그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단체로 이미 판단을 내린 그 민혁당의 핵심 간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과연 그 후에 예전엔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나는 전향을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 정신이라든지 대한민국 국기를 잘 하는 이러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주면 네. 국민들도 좀 오해를 풀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언론에 나가서도 국가관이나 또 여러 가지를 전향에 물어보면 지금 대답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또 정북주의자냐 않으면 노를 안 하죠. 네. 네.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그 임수경 의원의 변절자 네. 파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도 임수경 의원이 지금 사과를 한 것은 그날 어떤 저녁 때인지 낮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하루 있었던 어떤 해프닝에 대한 사과만 했거든요. 네. 저는 그 사과가 아니라 임수경 의원이 80년대에 전대협의 대표로서 북한에 가서 네. 그 통일의 여러 가지 꽃이라 그랬죠.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 지금은 전향을 한 건지 그리고 국가가는 이제 그때와는 다른 새로운 임수경 의원인지 이것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을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고 또 민주당에서도
비례대표 25번에 넣었을 때, 네. 25번인가요? 하여튼 그 비례대표 21번. 네. 21번이요. 21번에 넣었을 때, 이분은 우리가 비례대표 선정할 때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예전에 그런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비례대표로 넣었다. 이런 속시한 얘기를 민주당이 해주면 좋을 텐데, 민주당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임수경 의원도 그때 일어났던 그날 하루의 해프닝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되게 지금 온화하시고요. 도지사님 보면 이렇게 제 만나 뵈니까요. 참 합리적인 분이시고 그래요. 네. 저 어려운 질문 좀 할게요. 네. 저기 아까 방송에도 나왔죠. 제주도에서 뭐 성접대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제주도에 그거는- 저도 많이 갔는데 그 성접대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지금 이미 그 선거 전에 아, 예, 예. 제주도에는 그게 제가 분명히 그런데 그 선거 네. 전에 있다고 한 들었는데. 20여일 전에 그런 어떤 사이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아, 네, 테러입니까? 홍콩에서 직접 올린 그 사이트에 그것을 하고 하루 올리고 그것을 내린 것이 일어났는데 홍콩에서요. 아, 그래서 범인을 잡기도 힘들게 외국에서 지금 이 중앙사이버수사대에서 네. 범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잡고 근데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국회의원 떨어뜨리려고 한 거죠. 쉽게 당연하죠. 선거 20일 전에 아, 이거 얼마 이번에 전입니다. 이거 얼마 전 전에. 얘기예요. 네, 얼마 전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 했는데 경찰에서 그 저쪽 그 민주당 쪽에서 수사 의뢰서를 내갖고 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네. 사이트에 올린 사람은 두째치고 네. 그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조사를 쭉 했는데 그 내사 종결 처리가 이미 내려졌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뭐 내사 종결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얘기는 좀 다를 수 있고. 아니 진실 여부를 조사를 한 거죠. 네, 진실 여부를. 여부를 경찰이 예. 수사를 한 근데 거죠. 이 사람들 이렇게 홍콩 가서 올립니까? 그럼 치사하게. 그러니까 그죠? 정정당당하게 언론에 대고 딱 몇 월 며칠 언제 갔다 딱 해가지고 딱 얘기하면 그것도 얘기가 되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선거 20여일 전에 올리고 익명으로 올리고 범죄자들이 쓰는 수법인 홍콩 IP를 이용해서 올렸다는 것 자체가 한 적 없으시잖아요. 아, 도지사까지 하신 분이 거기 제주도에는 하여튼 없었던 걸로 제가 분명히 근데 얘기 그런 네거티브 수법이 네, 알겠습니다. 이게 통한단 말이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나올 때도 보면은 그게 통한단 말이죠. 대한민국은 네거티브 이거 정치 빨리 바꾸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나라로서 정책 제대로 추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 제가 맷집이 좋아서 이번에 선거 이겼죠. 네. 선거 20일 전에 그렇게 그 배꼽 아래 얘기로 저를 네거티브로 했으면 제가 맷집이 약했으면 벌써 쓰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했다 의혹이 있었어요. 그것도 근데 잘 방어하셨어요. 각주를 충분히 못 달고 남의 논문에서 문단을 갖고 온 게 좀 있더라. 이렇게 인정하니까 문대석 후보는 이걸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맹폭을 받았는데 네. 내가 각주를 좀 제대로 못 따고 내가 실수한 부분이 좀 있었다 이러니까 넘어가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제 논문이 벌써 20년이 더 된 논문입니다. 네. 근데 그 예전에 이제 그 그러니까 저의 앞에 어떤 이론이 있었는가를 네. 하는 거는 제가 독창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인용해서 쓰는데 네. 그 각주가 좀 몇 개 여러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제 논문의 독창성이나 본질에는 아무 이상이 흠이 없다. 없습니다. 네. 예. 하여튼 우리가 그 뭐든지 인정하고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다 그냥 다 이해.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네. 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다시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가 이번 국회의원으로는 어떤 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하셨습니까? 제가 96년에 처음 국회에 들어왔으니까요. 지금 벌써 한 16년이 지났죠. 만 네. 16년이 지나서 그때의 정치나 지금의 정치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대로 경제는 걱정이 안 막 되는 발전하는데 성장률인데 이거는 또 요새 들어와서는 제가 이제 8년 만에 다시 국회에 지금 들어오는 건데 요새 와서 보면은 더 이렇게 떨어지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무섭고. 예, 근데 그 아까 이석기 좀 의원 같아요. 얘기가 예. 나왔습니다마는 그 자기는 사법부에서 사법 살인을 당하고 예. 이번에는 입법 살인까지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네. 그걸 살인으로 표현하는 거라든지 예. 그 박지원 그 민주당 원내대표 같으면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소선 의원들한테 손톱을 깎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왜요? 모르셨습니까? 몰라요. 이걸로 여당을 잘 흠집 내지는 잘 긁어내려야 된다.
농담하셨겠죠, 뭐. 그래서 농담이지 제가 그 현장에 서는데 네. 그게 언론에 나와서 손톱을 깎지 마라. 네, 그게 아주 그분이 농담 잘해요. 특히 초소년들한테 손톱을 깎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 보면 예전 여름이라 그런지 드라큘라 이런 생각이 나서 네. 예, 요새 정치는 많이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인데 조금 기분 나쁜 농담. 그렇습니다. 그죠? 네. 충청북도가 참 대단한 데입니다. 그죠? 충청북도라는 그 도시가요. 일제시대 때 전부 나라 목숨 바쳐서 그 의병했던 분들이 충청북도 사람이 참 많고요. 제가 그 일제시대 한일합방 때, 안중근 의사 빼고 나머지 분들은 정말 저 갑자기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나요? 우리 33인 중에서도 네. 우리 손병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충북 출신들이 네. 아마 제가 알기에 6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이준 열사도 그렇습니다. 네, 충청북도. 이 충청북도가 우리나라 그래서 이게 충성충자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충청북도에. 사실은 충성충자지만 네. 그게 충주를 뜻합니다. 아, 충주. 그렇죠. 그리고 청은 청주를 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주와 청주를 합쳐서 충청도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 우리 앞에 네, 선배님들의 맞습니다. 그 뭐 얘기였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충주가 뭐 구주 오소경의 하나고 뭐 이래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데 충청권에서의 민심이 대선을 갈았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충청북도가 누구를 뽑느냐? 충청북도에서 대다수로 민주당을 뽑았으면 민주당이 정권이 이겼고요. 한나라당을 뽑아서 한나라당이 이겼고요. 충청북도가 뭐를 선택하느냐? 충청남도랑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지금까지 다 맞췄던 맞습니다. 데인데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정사상 이래 충북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충북에서 이긴 분이 항상 이겼습니다. 네. 여기서 진 분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습니다. 불과 15대 16대 대통령 선거 때도 충청권을 잃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우리 새누리당에서 못 가져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도지사까지 했으니까 자부심이 대단하고요. 네. 네, 국가를 위해서요. 네, 충성하고요. 네, 정직하고. 그래서 앞으로 훌륭하신 분이 대통령 되겠습니다. 후보 나오시는 분들은 네. 저한테 좀 잘 보여야 되지 않나. 자, 마지막 한 1분 남았다고 하는데요. 하시고 싶은, 못하신 말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제가 8년 만에 국회에 들어와서 최고위원으로 와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요번은 우리가 20년 만에 맞이하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한 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에 있을 대선에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새누리당 후보가 반드시 당선이 돼서 정권 재창출 또 국가의 안정과 성장을 가져오는데 반드시 새누리당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행복한 사회 또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봉길 의사였어요, 이름이. 내가 윤봉길 의사 아, 생각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얘기 있을 때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력이 생기면요,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어서, 남을 행복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권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네, 겸손할 수 있게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요, 남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권력은요,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네, 이런 권력 반드시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